이 지도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현재의 미국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시간에 주로 보았던 미국 독립선포 당시 13개 주 지도입니다. 이 두 지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8년간에 걸친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1983년 끝나게 되고 파리 조약을 통해 완전히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할양받게 되며 독립선언서 채택 당시 13개 주의 2배 가까이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토가 2배로 넓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미국인들은 서부로 진출하여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많은 땅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반이 문제였습니다. 육로로 수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도로나 철도 같은 대량 운반 수단도 없었고 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죠. 이 때문에 미시시피강의 운항권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 지역은 7년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에게 양도되었던 터라 미국은 스페인과 핑크니 조약을 통해 미시시피강의 운항권과 뉴올리언스의 기항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면서 루이지애나 지역이 다시 프랑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계속 미시시피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협상을 해야 하는 난처한 지경이 되었죠. 미시시피강과 뉴올리언스의 이용이 절실했던 미국은 제퍼슨 대통령이 뉴올리언스의 매입을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프랑스에 협상단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고가 비어가고 유럽에서의 전쟁과 영국과 스페인에 대한 해군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대서양 건너 루이지애나 지역을 관리할 여유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침략해 온다면 앉아서 빼앗길 수도 있었죠. 그리고 소유권은 프랑스로 넘어왔지만 그곳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두 국가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나 할까요? 미국의 협상단을 맞이한 나폴레옹은 뉴올리언스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매입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협상 끝에 두 나라는 1803년 4월 30일 1,500만 달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면적이 대한민국의 21배에 달하는 넓은 땅을 단돈 1,50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된 미국은 하루아침에 영토가 2배로 늘어나게 되었죠. 설에 의하면 땅을 파는 프랑스나 땅을 사는 미국이나 루이지애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정확히 몰랐다고 하네요. 지금이야 루이지애나 하면 남부에 있는 한 개의 주를 일컫지만 당시에 구입했던 루이지애나 지역은 지금이 루이지애나,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하고 캔자스,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미네소타주 등의 지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엄청난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다음 플로리다입니다. 1784년 파리 조약에서 플로리다 전역은 다시 스페인 지배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개척할 여력이 없었기에 개척민을 끌어오기 위하여 토지 무상분배라는 매우 매력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 정책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외국인, 특히 미국에서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이주한 플로리다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인디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스페인 개척민은 없고 소수의 군인만 있던 스페인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반을 마련한 미국인들은 스페인 군인들을 무시하기도 하며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켜 90일 동안 서부 플로리다 자유독립공화국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지아주를 자주 기습하는 세미놀족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육군은 동부 플로리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서부 플로리다에서는 미국 정부가 모빌 지구를 미시시피주에 편입시키는 등 플로리다를 서쪽부터 야금야금 자기들 영토로 편입을 시키고 있었죠. 결국 플로리다를 통제할 능력도 의욕도 없어지게 된 스페인은 1821년 애덤스 오니스 조약에 따라 500만 달러를 받고 플로리다를 미국에 판매합니다. 이로써 플로리다가 또 미국의 영토가 되죠. 비슷한 시기인 1818년 영국과의 조약으로 오리건 지역을 제외한 북부 지역의 국경을 북위 49도로 확정 지으며 지금의 노스다코다주와 미네소타주 일부를 가져오고 몬태나주 북쪽의 땅을 영국에 할양하며 일부 영토를 확장합니다.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부터 많은 미국인이 스페인 정부와 협정을 맺고 텍사스로 이주해 일대를 개척하였지만 멕시코 독립 이후 멕시코인들과 잦은 충돌로 인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을 추방하려 합니다. 이에 반발한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 처음에는 고전하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1836년 텍사스 공화국을 설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독립 이후에도 텍사스 공화국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미국의 연방에 들어가자는 연방파와 독립국으로 남아있자는 독립파의 갈등이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1845년 미연방에 합류하게 됩니다. 텍사스 독립 당시에 미국과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은 멕시코는 텍사스를 침공하게 되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전쟁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 밀고 들어온 미국에게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약의 결과로 지금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코주 등 서부 지역의 멕시코 영토를 빼앗다시피 가져오죠. 멕시코는 국토의 절반가량을 미국에게 빼앗깁니다. 대가로 미국은 전쟁 중 멕시코 국토를 훼손한 값으로 1,5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지급하게 됩니다. 1818년 영미회담으로 공동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던 오리건 지역에 있었던 계속된 양국 간의 긴장과 국경을 북위 49도와 54도로 하자는 두 국가 간의 주장이 팽팽하던 때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미국의 모든 자원과 군사력이 남부로 쏠림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밴쿠버 섬을 제외하고 북위 49도가 영국과 미국의 국경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리건 지역이 완전히 미국의 단독 영토가 되게 됩니다. 남부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과 그곳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협상을 통해 1854년 남부 국경지대의 땅을 멕시코로부터 1,000만 달러에 사들이며 멕시코와의 국경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확정됩니다. 1867년 3월 30일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위한 선박 연료 충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와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사들여 또다시 커다란 땅이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러시아가 바보같이 땅을 팔았다는 비아냥도 많지만 그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한 후 영국이 알래스카를 침공해오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알래스카 땅을 영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태라 헐값에라도 미국에게 파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평소 상태라도 시베리아보다도 훨씬 먼 그곳에 군사력을 파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은 극도로 국력이 쇠락한 상태에서 영국군을 대항해 알래스카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까지의 영토 확장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약 4,000km나 떨어져 있는 하와이는 어떻게 미국의 영토가 되었을까요? 하와이는 일찍부터 서구와의 교류를 어느 정도 근대화도 이루고 서구로부터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미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죠. 주로 사탕수수 농사를 하던 이들은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하와이의 국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위협을 느끼던 하와이 왕조는 결국 릴리우 오칼란이 여왕이 미국의 농장을 모두 국유화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부근에 있던 해군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왕국을 멸망시키고 하와이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죠. 그러다 1897년 합병 조약을 맺고 미국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와이가 또 미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다음해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전쟁이 끝난 후 파리 조약으로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되어 미국령이 됩니다. 스페인이 끝까지 쿠바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종주권은 포기했지만 완전히 미국에 할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호령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쿠바는 1902년 독립을 하며 관타나모 지역을 미국에 영구 임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쿠바의 관타나모에 미군의 기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식민지가 됐던 필리핀은 태평양 전쟁 중 잠시 일본에 정복되기도 했지만 미국이 다시 되찾은 후 전쟁이 끝나고 다음 해인 1946년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의 미국의 국토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